우리 도산 회생파산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안정장치고 방어막이거든요.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고 더 나아가시는 분들, 한 번 더 기회를 드린다라는 거에 그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어떤 경영학자의 글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제 단톡방에 있긴 한데 실패를 장려하는 사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냐 아니면 선진국이 아니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도 많이 창업하고, 뭐 실패하면은 실패에 대한 재기, 회생파산을 통한 재기를 지원하고, 성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보상을 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야 되고, 그 선순환 구조에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저희 굿모빙 스탠다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강점으로는 원칙을 잘 지킴으로써,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희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은 법률 사무는 변호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회생파산 사건에 있어가지고는 이 변호사님들이 직접 관여하고 뭔가 직접 처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법인 도산 사건 그리고 개인 도산 사건 모두 다 변호사님들이 직접 상담하시고 직접 수행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변호사님보다는 사무장님들, 직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뭐 이런 영상만 찍고 또는 아니면 상담 정도까지만 하고, 일 처리는 소위 말하는 실무진, 사무장이든 실장이든 담당 직원이든 이런 분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생파산 업무를 지금 10년 이상 하긴 했지만 그동안 이런 구조에 분명히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뭐 사무장, 실장, 뭐 직원이든 그분들이 경력이 오래되고 아는 게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 쪽에도 의뢰해가지고 결과가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운이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여러분의 회사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변호사가 직접 해야 된다. 변호사가 이런 영상만 찍고 빠지는 것도 안 되고, 변호사가 상담만 하고 빠지는 것도 안 되고, 변호사가 직접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로펌, 저희 스탠다드는 원칙에 따라서 모든 도산 사건과 법률 사무는 변호사가 직접 한다라고 이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저희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아마 올해 한 4만 1,000명 정도 이제 등록 변호사, 개업 변호사 수가 그 정도가 될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등록돼 있는 분이 480명인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벌써 1%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 대표님들도 어떻게 보면 도산 전문 변호사로 그분께서 진짜로 도산을 계속 해오셨는지 안 해오셨는지는 나중에 보고라도 도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분을 만날 확률이 1%인 겁니다. 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산 분야는 법리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실무에서 하나씩 이어지는 그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회사마다 각각의 법리가 다 다를 수도 있고요.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뭐 때론 형사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뭐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가면서 조기에 변수를 차단해야 되기도 하고,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면서 진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회생파산 사건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변호사로서 갖춰야 될 그 지식, 법리적 지식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 가장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되어야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도산 회생파산 사건은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법리가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게 실무적으로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많이 되고, 또 하나 특히 법인 도산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라는 굉장히 특수한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법적 절차, 뭐 송무든 뭐 다른 신청 사건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누군가의 동의를 받아오라, 법적 절차 내에서 누군가의 동의를 구해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도산 전문 로펌 내지는 도산 변호사로서, 전문 변호사로서 가져야 될 그거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산 사건만 이제 10년 이상 어느 정도 해왔었고, 그리고 이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설립된 이래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상담 문의를 주시고 또 의뢰를 또 저희를 믿고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건이 굉장히 많이 처리되어 있지만 더욱더 이제 축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법인회생 파산 사건 40%, 30-40%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 스탠다드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전국 법원 통틀어서, 심지어 이건 하나 에피소드긴 한데 저희 어떤 대표님한테 물어보셨다고 그 대표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자 신문 기일인데 이제 공식적인 기일이 끝나고 그 법원의 이제 내부 재판부 관계자분께서 대표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셨냐 이런 말씀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자기도 이제 이 회사의 명운을 걸린 여러 가지 이제 일이다 보니까 절차, 회생을 할 것인지 파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로펌에 의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보셨는데 법무법인 스탠다드, 특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 뭐 이게 당장의 사건 처리라든가 아니면 기계적이거나 따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제시해 주셨던 게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신 게 경험입니다. 그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깊어 보이고,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건을 다뤄보고,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다뤄본 게 아니고 성공 사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풀려가지고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축적됐을 때야말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회사의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개인들 분들에게 진짜 정확한 조언을 할 수 있고, 다른 로펌이나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